예를 들면 네. 휴지의 점유율이 10%만 되면 네네. 바로 유한 킴벌리에서 네.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치킨금을 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쭝굴리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냥 주절주절 얘기해보는 시간. 이 사업 어때랑 다른 컨텐츠인가요? 이 사업 어때랑은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 근데 사업의 어떤 카테고리 측면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그런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할 일 없을 때 상상하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사무실에 상상하는 거 아니고 보통 침대 자기 전에 혹은 자고 일어나서 뭐 그냥 멍 때릴 때 이럴 때마다 상상하는 건데 상상의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생각하고 많은 게 있고 한 번 생각한 다음에 어디까지 두고 그 다음에 또 디벨롭하고 또 디벨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상을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만약에 가능해지면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이 사업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에디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에디가 물어봤거든요. 계속 뭔데 이랬는데 제가 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찍고 네가 피드백을 바로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에디도 지금 뭔지 모릅니다. 네, 말씀해보시죠. 개인적으로 생필품 비즈니스를 한번 하고 싶어요. 생필품인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필품이라는 어떤 이 포괄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어디까지 속하냐는 애매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사야 되는 것들 세제, 유연제, 주방세제, 욕실 청소, 바닥 청소, 그 다음 바디로션, 화장품 물티슈 그런 거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누구나 거의 꼭 사게 되는 치약, 휴지, 칫솔, 휴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 요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냐 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품의 퀄리티도 있을 거고 좋은 성분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이걸 썼는데 물티슈가 너무 후지네 로션이 너무 후지네 세제가 빨래가 잘 안 되네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100점 만점의 제품이 있다면 100점 만점은 아니어도 80점 이상은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통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이 제품 쭌네 이 회사 제품은 그냥 기본 이상은 하네 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80점, 90점, 100점까지 못 가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출고한 다음에 출고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고가의 기준은 제품 원료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기계, 제조 기계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용에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비용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원가를 녹여내서 계산을 한 다음에 판매가는 뭐냐면 원가의 15% 원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그러면 15% 하면 3,000에 15%는 뭐예요? 450원. 그렇죠. 3,45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 나오겠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치품 혹은 기호품 취미로 뭘 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데일리로 필요한 것들은 그냥 쭌네 회사 걸 그냥 사면 된다. 아무런 고민 없이. 종류도 여러 개 만들지 않는 거야. 굉장히 심플해. 그냥 세제는 세제, 띡, 끝이야. 세탁기에 무관해. 드럼이든 통돌이든. 주방세제도 무조건. 로션도 제 거. 종류도 없어. 그냥 한 종류.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산에 밀릴 것 같은데? 그럴까? 네. 중국산이 더 쌀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필품, 데일리로 필요한 건 항상 쭌네 회사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제품들을 그냥 공장 출고가의 15% 정도의 영업이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모든 판매는 온라인으로만 하고 오프라인 하면 단가가 안 나오니까 이마트 이런 데 입점을 하면 고객 접점은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의 개념이 있으니까 물론 배송료 생각하면 또 수수료 생각해서 그렇게 입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회사 걸 제품을 통해서 거의 어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들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의 지불하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달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매달 회사에 들어간 어떤 경비 내역을 다 쓰는 거야. 회계 장부를. 근데 실제로 세무사,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양식으로 쓰면 일반인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인건비 얼마, 월세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해서 지출 항목을 딱 쓰고 수입은 매출을 딱 쓰고 해서 그 달의 영업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는 이번 달 얼마큼의 이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제품 R&D에 더 투자를 하겠다. 혹은 우리가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직원을 더 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달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매달 고객에게. 매달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 제품을 또 만들 수 있는 라인을 증설하고 또 인력을 고용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수익은 최소화하면서. 그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식회사를 만들고, 뭐 애초부터 법인이면 주식회사죠. 주식을 상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약을 해가지고 주식을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청약에도 제한을 두는 거야.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약할 때 1인당 500만 원 이상은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우대권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거의 좀 사문화됐어요. 주주 우대권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주주일 경우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주 우대권이라는 제도가 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KFC의 무슨 주주다. 그러면 KFC 주식에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년에 KFC에서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KFC 주식을 5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햄버거를 5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주 우대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주 우대권이라는 게 옛날에 좀 있었어요. 90년대인가 2000년대 초 이럴 때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좀 사문화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를 굉장히 장기 투자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수익을 보는 위주로 많이 접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주 우대권이라는 개념이 좀 이제 희박하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청약을 그렇게 해갖고 주주 우대권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트를 만들어주는 거야. 치약 하나, 세제 하나, 주방 세제 하나, 휴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세트를 만들어주고 3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0만 원 이상 세트, 뭐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이상 세트. 요즘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하는 분들 왜 이게 물자 넣어주잖아요, 정부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주는 주주 우대 선물 세트 해가지고 뭐 1, 2, 3, 4, 5번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실적 발표하고 매년 또 실적 발표를 그걸 모아서 한번 하고 주주 우대권 해가지고 주주 우대 해가지고 우리 제품들을 포장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기업, 사회에 굉장히 좀 이로운 기업, 그 다음에 수익은 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기업, 요런 컨셉으로 한번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에드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휴지로 예를 들면 휴지의 점유율이 10%만 되면 바로 유한 킴벌리에서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치킨 게임을 걸 거다? 치킨 게임을 걸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배당 같은 건데 그 배당도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그렇죠. 이제 배당 낙이 와서 이제 주가가 폭락할 거고. 아니 그건 뭐 그 주주 우대권 같은 거는 기간을 잡으면 되니까. 오늘은 살짝 그냥 사업적인 것보다 썰푸는 얘기 측면에서 듣는다면 국민을 생각한다는 게 이분이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선거에 나가시려고 이런 소리를 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한 반면에 단점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특정 브랜드의 어떤 세제를 사려고 해도 그 회사 브랜드의 세제만 10개가 넘어 막. 그러면 도대체 이 세제 A, B, C, D, E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서칭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서칭해서 차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내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 즐거움 그런 것들이 또 쇼핑의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이벤트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플한 게 제일 좋다. 제품 선택을 할 때도 굉장히 심플한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품 안에 상세 페이지에 막 제품이 10개 있어가지고 막 셀렉트 박스로 막 A, B, C, D 막 고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해요. 최대한 심플하게 셀렉트 박스 전혀 없이 그냥 네가 보고 있는 제품을 그냥 구매하면 이 제품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최대한의 심플함을 고객에게 선사해드리는 게 그게 최대한 비즈니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우리가 향후 더
잘 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제품을 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쭈냥 회사를 사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품질을 맞춰주면서 요구 조건을 맞춰주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거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꾸준히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요즘 세상에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고용을 많이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착한 기업이라는 게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봉사하고 무슨 뭐 기부하고 이런 게 착한 기업이 아니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 착한 기업입니다. 고용을 많이 하는 게. 고용을 많이 하는 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고용을 많이 해서 생산시설을 한국에서 유지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항상 모든 생산시설을 한국에서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고용을 많이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매달 그다음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그 뭐랄까 이 어떤 세무자료를 다 첨부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저번 달에 얼마가 팔렸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다. 비용은 얼마다. 이익은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면 다음 달에는 가격을 3%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도 고객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지. 아, 이 제품은 수익률이 좀 안 좋아서 가격을 좀 인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고객에게 공개하면서 서로 좀 이해하면서 소비자들도 아, 이 회사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구매해준다. 이런 개념도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아, 내가 수익은 좀 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수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또 계속 고용을 하고 그런 컨셉으로 한번 회사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 스타트업에서 좀 그런 것들이 몇 번 반짝하다가 사라진 경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네, 좋은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상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심심하면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아까 삼다수 시키셨다고 했는데 네네. 제주 삼다수 시킬 때는 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삼다수는 좋은 물이니까 좋은 물에 등급을 안 나누는데 왜 세제는 진짜 말씀대로 이거 같은 거 살려도 물론 뭐 향 같은 거 다를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가격이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뭐 용량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뭐 그렇죠. 기능도 다르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 앞에서 선택을 우리가 현명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어떤 게 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미니멀리즘인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보니까 그거랑 또 그런 시대 트렌드랑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왜 이렇게 물건을 복잡하게 사고 가지고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근데 생필품에 접근해서 뭐 휴지도 하나만 좋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을 필요 없이. 그렇죠. 꼭 성공하셔서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는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우면 어디다 세울까? 경상도에 세울까? 전라도에 세울까? 뭐 충청도에 세울까? 파주가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생각 하여튼 잡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꼭 해보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쨌든 이 비즈니스를 못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도 뭔가 어떤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고객들이 볼 수 있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링크를 건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수익을 여러분들께 환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예전에는 고객과의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모바일이 있고 뭐 유튜브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소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좀 그런 소통을 통해서 착한 기업 그런 포지션으로 가면서 꾸준히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회사가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견 한번 댓글로 주시고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